6월 5일 목요일 김유정의 톡톡 통계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 출범으로 우리 지역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 박희정 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취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감부터 전해주시죠. 어, 축하를 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나 제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네. 국민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국민들께서 마무리해 주신 선거입니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이라는 견제 도구를 선택하고 활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도구,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네. 또 그에 더불어서 일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아유 이 정도면 잘했다 하는 성과도 음,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했었기 때문에 당선은 예상하셨을 것 같고 또 득표율이 과반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못 넘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개인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참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과반이라는 숫자에 취해서 너무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예방하신 느낌인데요.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치러진 대선이고 국민들의 염원으로 출발한 정권이지만 권력에 욕심내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 심판하겠다 음, 하는 이런 뜻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선거운동 측면에서 보면 대선은 다른 선거와 달리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22일이나 음, 되거든요. 초반에 판세가 좀 불안해도 전의를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초반에 외곽 현수막 등을 제 시간에 게시하지 못할 정도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좀 있었지만 네. 오랜 기간 선거를 치러온 정당이다 보니까 선거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대응 상황이 정비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과반은 또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정치적으로는 대선에서는 항상 이제 진영의 결집이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도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음, 국민의힘이 잘못은 했지만 보수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겠다라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진영 결집을 위해서 그들이 사용한 방식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어찌되든 이제 역대 최다 득표로 승리를 했고 2위와의 격차도 17대 이후 가장 컸는데요. 승리의 요인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투표율에서 그 답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네. 이번 선거는 21세기 들어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선거입니다. 거의 80%에 육박을 했거든요. 네. 지난 정권의 비상식적인 통치 방식에 질리기도 했고, 무엇보다 불법 계엄이 국민들을 투표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숫자로만 또 판단해 보면 이미 3년 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47.83%를 득표했었습니다. 1614만 표가 조금 넘었는데요. 네. 여기에 더 높아진 투표율만큼 득표로 이어진 흐름이 보입니다. 세 표가 나라를 구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국민들께서 투표장에 나오시도록 호소하기도 했고 음. 이미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경제를 잘 알고 있다는 기대 심리도 작용해서 최다 득표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또 개인적으로는 중간중간 전직 대통령께서 보내시는 그런 편안한 일상이 오히려 또다시 국민들을 분노하게 음. 만들지 않았나, 그것도 한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경북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목표였던 30%는 넘지 못했습니다. 25.52%. 그래도 이제 지난 대선보다는 1.7% 올랐는데요. 열심히 하셨는데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쉽습니다. 네. 선거 초반에는 야 이러다가 우리 35% 넘는 거 아니야? 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분위기가 좋은 게 느껴졌었거든요. 네. 하지만 방송 토론이 시작되면서부터 분위기가 바뀌더니 마지막으로 갈수록 솔직히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음. 다행히 지난 대선보다 득표율이 오르기는 했지만 경북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튼튼한 조직력과 그를 기반으로 한 전파력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절감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 민주당은 주민들 속으로 더 파고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많이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아무리 대선이라도 경북의 선거는 그동안 품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느 순간 유세장에서 총알도 아깝다라는 막말을 하는가 하면 저급한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분열과 갈등, 혼란을 부추기는 방식, 혐오를 부추기는 방식은 음.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시군별로 보면 좀 어떻습니까? 고향인 안동에서는 30%를 넘었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좀 동네별로 차이가 있죠? 네, 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이재명 후보 25.5%, 김문수 후보 66.8%, 이준석 후보 6.6% 득표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안동이 31.3%로 가장 높고요. 구미가 28.1%, 포항이 음. 26.8%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포항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가장 높은 곳이 효곡동 네. 34%였고요. 죽장면이 11.8%로 가장 낮은 득표율을 음. 보였습니다. 대단위 주거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 그러니까 남구로 하면 효곡, 오천, 대이, 북구에서는 흥해, 우창, 두호, 장량, 환여 등에서 득표율이 20대 중후반, 20% 중후반이거나 30%가 조금 넘었고요. 구도심 지역과 읍면 지역의 득표율이 많이 낮았습니다. 네. 포항에서도 이렇게 효곡돈이 34%, 죽장면이 11.8%로 좀 차이가 굉장히 컸는데 이번 선거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또 그로 인한 탄핵으로 이뤄진 조기 대선이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민주당이 좀 유리한 선거였는데 선거 운동 하시면서 좀 다른 때보다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까? 어땠습니까? 초반에는 많이 달랐죠. 네. 정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계층에서 나타난 음. 높은 지지도가 현장에서 예전보다 더 크게 체감이 되었었고요. 네. 무엇보다 민주당과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크게 줄어서요. 음.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음. 그런데 중후반으로 갈수록 이런 비호감도가 다시 이제 늘어나는 추세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네. 좀 이제 저희가 대응을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포항은 지난 3년 전 대선에서 25.14% 득표했었는데 이번 대선에서 26.8%로 경북 평균과 마찬가지로 1.7% 올랐거든요. 네. 좀 특징이 있는데 정동영 후보 때 포항의 대선 득표율이 한 번 크게 떨어졌었어요. 음. 그다음부터 조금 회복을 했고 아주 느리지만 득표율이 이제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 음. 있습니다. 포항에서 대선 치르면서 득표율이 뒤로 가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오르는 것은 네. 포항 민주당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신호를 음. 보내주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직접 만나본 시민들께서는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좀 기억에 남는 유권자의 뭐 이야기나 당부가 있었습니까? 제가 거리에서 걸어가다가 할아버지 네. 두 분을 만났는데요. 한 분은 제가 이렇게 꾹꾹 인사를 하니까 저한테 "아이고 그래 열심히 하네. 잘하네."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네. 한 분은 "뭐 잘하노?" 그러시면서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칭찬해 주셨던 분이 "아이고 그래도 우리 둘 중에 한 사람 건졌으니까 반은 건졌다 생각하고 가서 이 친구는 안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 모습이 지금 너무 이제 기억에 음. 많이 남고요. 네. 제가 민주당인데도 처음으로 가족 모두가 이재명을 찍었다고 하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앞으로 잘해, 잘해."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오. 아마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찐 보수였던 제 친구도 변하게 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지역 공약 여러 가지가 또 있었잖아요. 가장 네. 시급하고 꼭 지켜야 할 현안이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철강 경기 위기 극복이 아주 시급했습니다. 네. 사실 포항은 이제 IMF도 피해갔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였는데요. 요즘은 광양제철소가 포항제철소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포항이 힘들어졌거든요. 네. 전 세계적인 불경기 탓도 있지만 중국산 철강의 저가 경쟁으로 인해서 포스코가 많이 힘들어진 부분도 있었고, 음. 침대에 덮친 격으로 트럼프발 관세 폭탄까지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탄소나 에너지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당대표 시절부터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철강 등 국가 산단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산업위기 특별 대응 지역을 선포하자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음. 이번 공약에 그 부분을 담았고요.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SOC 측면에서는 영일만 대교 문제가 있는데요. 네. 영일만 대교는 동해안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연결해서 산업과 관광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속한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드렸고요. 네. 2차 전지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수소, 철강, 신소재 특화지구 조성하겠다. 그리고 포항과 대구 경북 신공항을 잇는 광업 음. 교통망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부분들도 공약에 넣었는데요. 전부 다 시급히 추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네. 또 지진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도 박주민 의원이 특별법 개정을 잘 챙기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갔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시민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지진 특별법이 제정됐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부분이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박주민 의원께서도, 어, 이제 딱 처음 보시자마자, 뭐, 이거 지진특별법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간담회 과정에서 지진특별법 먼저 좀 살펴보고, 포항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꼼꼼히 들으면서 개정을 추진해 보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이제 지원할 예정이다 하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당시 이제 포항 지진은 정부의 여러 가지 부처가 협력해서 일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진특위를 만들어서 원샷으로 처리하자 했었는데 국힘에서 그거를 받지 않았었어요, 당시에. 네. 남 탓하기 싫지만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었다면 지진특별법이 이렇게 이제 부실해졌을까 하는 음. 안타까움이 좀 있기도 합니다.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법 개정까지 이루어지려면 이번에는 포항시에서도 그리고 지역의 두 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에서도 음. 제대로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1년 뒤면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1년 성적이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대비할 계획이십니까? 뭐 잘하기 경쟁 뭐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을 적극 시민들께 호소할 계획인데요. 이재명 정부는 실용과 실력으로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약속대로 일을 한다면 1년 동안 분명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포항 시민들에게도 포항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정부의 가교 역할 열심히 해서 포항시민이 더 나은 삶을 위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시는 점, 그리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먼저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지난번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선택을 해주신 포항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포항 민주당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열심히 일해서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 박희정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